밤마다 뒤척이시나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30년간 수면 장애를 연구해온 박정우 박사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잠 문제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불면증은 약이나 비싼 장비 없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제가 만난 72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수면제를 드셨어요. 그런데도 매일 새벽 2, 3시면 눈이 번쩍 뜨이고 다시 잠들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이분이 7시간을 푹 주무시게 됐습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베개도 아니며 한약도 아니었어요. 베개 밑에 넣은 작은 것 하나였습니다. 놀랍죠?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다만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3주 안에 여러분의 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모두 집에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즘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나이와 평소 주무시는 시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서울에 사는 69세 이정희 님이 계십니다. 이정희 님은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마다 3번씩 깨서 물을 찾게 되고 자도 잔 것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정희 님은 20년 넘게 이런 밤을 보내셨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2, 3시간 지나면 다시 깨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집중이 안 되니까 일상생활이 힘들었죠. 그런데 제가 이정희 님께 베개 밑에 작은 숯 조각을 넣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숯이 잠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이정희 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코가 시원해지고 목이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는 겁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주무셨다고 하셨어요. 잠을 잘 자니까 이정희 님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활력이 생기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정희 님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베개 밑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면을 부르는 일상 속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베개 밑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베개 주변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베개와 이불 사이에는 습기가 차고 세균이 쌓입니다. 이게 바로 코와 목을 자극하는 첫 번째 원인이에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침구 주변의 세균 농도가 거실보다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김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자님은 밤마다 코가 막혀서 깨셨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목도 따끔거리고 머리도 무거웠죠.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베개 밑에 깨끗이 씻은 숯 조각을 천에 싸서 넣었더니 달라지더군요. 코가 뚫리고 숨쉬기가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숯은 습기를 흡수하고 공기를 맑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베개 밑에 놓으면 우리가 자는 동안 주변 공기를 정화해 주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숯 조각 서너 개를 천 주머니에 넣어서 베개 밑에 놓으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숯을 베개에 직접 닿게 하면 검은 가루가 묻을 수 있어요. 반드시 천 주머니에 싸서 사용하시고 한 달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햇볕에 말려서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코가 답답해서 깨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숯 조각을 준비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떠오르시죠?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런 불안감이 우리 뇌를 깨워놓는 거예요. 대추가 여기서 큰 도움이 됩니다. 대추 향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한의학연구원에서 실험을 했더니 대추 향을 맡은 사람들의 불안감 수치가 40%나 낮아졌다고 해요. 대전에 사시는 71세 박정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정수님은 밤만 되면 걱정이 밀려와서 잠을 못 이루셨어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새벽이 되고 그러면 다음 날은 온종일 피곤했죠. 그런데 말린 대추 세 알을 천 주머니에 넣어서 베개 밑에 놓았더니 마음이 차분해지더라는 겁니다. 대추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더라고 하셨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깨끗한 말린 대추 세 알을 작은 천 주머니에 담아서 베개 밑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벌레 먹은 대추는 사용하지 마시고 깨끗한 것만 골라서 쓰세요. 대추가 오래되면 향이 약해지니까 2주마다 새 것으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걱정이 많으시다면 오늘 밤 대추 세 알을 준비해 보세요.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편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몸의 긴장입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밤이 돼도 풀리지 않으면 몸이 경직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러면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려워요. 편백나무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긴장 스위치를 끄고 휴식 스위치를 켜주거든요. 일본 시즈오카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편백향을 흡입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5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76세 최동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최동수님은 밤에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굳어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편백나무 조각을 베개 밑에 넣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편백향을 맡으면서 가슴이 편안해지고 호흡이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저절로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편백나무 조각은 큰 것 하나나 작은 것 서너 개를 천 주머니에 담아서 베개 속이나 밑에 넣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향이 약해지면 물을 살짝 뿌려서 향을 되살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햇볕에 말리면 다시 향이 강해집니다. 혹시 요즘 잠자기 전에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그렇다면 편백나무를 준비해 보세요. 네 번째는 베개 높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는데 정말 중요해요.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이 꺾이면서 혈류가 막힙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잠의 질이 떨어지죠. 대한수면건강학회 발표에 따르면 목 높이를 제대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30%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목과 베개 사이 공간이 딱 맞아야 우리 몸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69세 김철수님은 매일 아침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결렸어요. 밤새 뒤척이다 보니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수건 하나를 돌돌 말아서 베개와 목 사이에 넣었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이 편안하게 받쳐지니까 몸 전체가 이완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더라는 거예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일반 수건을 돌돌 말아서 베개와 목 사이 공간에 넣으시면 돼요. 처음엔 높이를 조절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굵기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굵거나 단단하게 말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높이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개 높이 본인에게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오늘 밤 수건 하나로 맞춤 베개를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 5번째는 머리의 열과 긴장입니다. 잠을 자려면 몸의 중심 체온이 내려가야 하는데 머리에 열이 차 있으면 이게 어려워져요. 특히 생각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로 열이 몰리면서 잠들기 힘들어집니다. 생쌀이 여기서 큰 도움이 됩니다. 생쌀은 머리에 열을 자연스럽게 내려주고 알갱이가 뒷목의 풍지열을 자연스럽게 지압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머리 온도를 1도만 낮춰도 수면 효율이 20%나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74세 강민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강민호님은 밤마다 머리가 뜨겁고 두통까지 있어서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머리를 시원하게 하려고 찬물 수건을 대보기도 했지만 금방 따뜻해져서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깨끗한 천 주머니에 생쌀 한두 컵을 넣어서 베개 밑에 받쳤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머리 열이 내려가면서 두통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뒷목도 시원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더라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깨끗한 천 주머니에 생쌀 한두 컵을 넣어서 베개 밑에 받치면 돼요. 쌀알이 뒷목을 자연스럽게 지압하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쌀알의 감촉이 낯설 수 있거든요. 하지만 3일만 꾸준히 사용해 보세요.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이게 없으면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밤 생쌀 주머니 한번 써보실래요? 이렇게 5가지가 불면을 부르는 원인을 바로잡는 핵심입니다. 숯으로 공기를 맑게 하고 대추로 마음을 안정시키며 편백으로 몸을 이완하고 수건으로 목을 받쳐주며 생쌀로 머리 열을 내립니다. 이 5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제는 이 방법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조합하고 실천하면 좋은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를 한꺼번에 다 시작하시면 좋겠지만 처음엔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몸이 천천히 적응하면서 효과도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3일은 생쌀 주머니만 사용해 보세요. 머리 열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생쌀 주머니를 베개 밑에 받치고 주무시면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편안한 잠을 경험하실 겁니다. 일주일째부터는 수건을 추가하세요. 생쌀 주머니로 머리가 편해졌다면 이제 목도 제대로 받쳐줘야 합니다. 수건을 돌돌 말아서 목과 베개 사이에 넣으시면 목이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2주째부터는 쑥과 대추 그리고 편백을 모두 함께 배치하세요. 이때쯤이면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을 거예요. 5가지가 모두 함께 작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공기도 맑고 마음도 편하며 몸도 이완되고 자세도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재료들은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향이나 효과가 오래되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는 햇볕에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쑥과 편백은 햇볕에 말리면 다시 향이 살아나고 효과도 좋아집니다. 대추는 2주마다 새 것으로 바꿔주시고 생쌀은 한 달에 한 번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천 주머니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해서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실 준비 되셨나요? 이제 수면 환경 전체를 말씀드릴게요. 베개 밑에 뭘 넣느냐도 중요하지만
잠들기 전 일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수면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활발해져야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방 조명을 줄이세요. 밝은 불빛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 불빛 정도로 어둡게 만드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이제 밤이구나,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로 씻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이 이완돼요. 특히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수면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됩니다.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과 TV를 보시면 안 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억제하거든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처음엔 심심하실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적응됩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백색 소음을 들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가 특히 좋아요. 이런 소리는 우리 뇌를 안정시키고 잡념을 줄여줍니다. 여러분의 밤은 얼마나 조용한가요? 수면 리듬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서 일정한 패턴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루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같은 순서로 취침 루틴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낮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자지 마세요. 낮에 졸리시더라도 참으시고 밤에 푹 주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나요? 지금부터라도 수면 시간을 정해보세요. 밤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게 이상적이지만 본인에게 맞는 시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체온 조절이 숙면의 핵심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잠들 때 체온이 내려가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발이 차거나 머리가 뜨거우면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발이 차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거든요. 발이 따뜻해야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 양말을 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얇은 면 양말을 신으시면 발이 따뜻하게 유지돼요. 반대로 머리 쪽은 시원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생쌀 주머니가 여기서 도움이 되죠. 오늘 밤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유지해 보세요. 이것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될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알아서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저녁을 너무 늦게 먹거나 과식하면 소화가 안 돼서 잠을 설칩니다.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고 양은 평소보다 조금 적게 드세요. 잠들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피하세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자꾸 깨면 수면이 단절됩니다. 목이 마르시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 물을 드시고 대신 저녁 일찍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꼭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전부 자연의 힘을 이용한 수면법입니다. 숯으로 공기를 맑게 하고 대추로 마음을 안정시키며 편백으로 몸을 이완하고 수건으로 목을 바로잡으며 생쌀로 머리 열을 내립니다.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잘못된 상식에 기대어 비싼 약이나 베개를 사는 대신 우리는 집 안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숙면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오거나 수백만 원짜리 침대를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부엌과 장롱에서 꺼낼 수 있는 것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에 의지합니다. 처음엔 잘 듣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늘어나고 효과는 줄어들죠.
수면제를 계속 의지하면 우리 뇌의 자연 수면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스스로 잠드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스스로 잠드는 힘을 되찾습니다.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깊은 잠에 빠져들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피로가 쌓이고 낮에는 졸리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혈압도 오르고 면역력도 약해져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깁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마다 개운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지며 혈압도 안정되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잠만 제대로 자도 건강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활기차게 살고 어떤 분은 지쳐서 삽니다. 그 차이가 바로 수면에서 시작돼요. 잠을 잘 자면 10년은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생쌀 주머니부터 시작하세요. 다른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오늘 밤 생쌀 한두 컵을 깨끗한 천 주머니에 넣어서 베개 밑에 받쳐보세요. 3일만 실천해 보시면 몸이 먼저 변화를 느낍니다. 머리가 시원해지고 뒷목이 편안해지며 잠이 깊어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가지도 자연스럽게 추가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제가 30년간 수면 장애를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잠만 제대로 자도 대부분의 건강 문제가 좋아집니다. 약보다 운동보다 음식보다 잠이 가장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밤부터 생쌀 주머니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수면 혁명의 시작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중에 자꾸 깨는 이유와 새벽 각성을 막는 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밤에 한두 번씩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새벽에 깨는지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명확해집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첫 번째 숙면 약속이 될 겁니다. 제가 댓글을 다 읽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